자, 여러분 시작합니다. 제 PPT 화면 보이는가요? 보이면 고개 끄덕여 주세요. 잘 보입니다, 판사님.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전체 화면으로 하니까 자꾸 뭐가 에러가 나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입니까? 예. 이게 이제 그 BBC에서 그 385개의 직군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건데 그 결과는 이런 겁니다. 대충 보면 앞으로 우리가 20년 안에 이 상단에 있는 이런 계산이나 그 몸으로 때우는 직업은 95%가 직업을 잃고 중간에 있는 배우나 변호사, 교수는 50%, 나머지 감성과 컴퓨터로 하는 사람들은 95% 생존한다는 건데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더 겁나는 거는 테크니컬 싱귤레리티 그 포인트라는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이 시점이 결국은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머신이 머신을 스스로 만드는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 공상과학 영화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AI 2045 인공지능 보고서에 보면 2045년도에 인공지능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그런 섬뜩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45년 그래 봐야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2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이 중년으로 한창 세상을 헤쳐나갈 때는 이미 인간의 모든 그 지능을 그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 해서 자율주행도 완벽하고 대화도 기계가 사람 대신에 다 해주고 뭐 언어 문학 서적도 번역이 오토매틱하게 되고 그림이나 음악조차도 AI가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 가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참 우리가 이런 앞으로 닥쳐올 이거를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분명히 명확하게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대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강연을 하면 파워 유저가 돼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과 쪽 원래 문과 이과 구분은 한국적인 현상이라서 저는 그 구분 자체를 반대하는데 문과 쪽 그거 인재지만 뭐 앞으로는 문이과하는 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따로 안 배우더라도 어떤 어플이나 앱을 뿌리를 뽑는 심정으로 그거를 좀 접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육군 사관학교 교수를 85년부터 88년까지 제가 3년간 일주일에 12시간씩 약 1500시간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PC가 없을 시절입니다. 중대형 서버 컴퓨터에 연결된 흑백 더미 터미널하고 키보드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파스칼, 포트란 같은 랭귀지 소스 코딩을 전산 장교들한테 어깨너머로 배우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전역한 88년도에 판사를 시작했는데 88년도 가을에 XT286을 조립해서 그때부터 컴퓨터 생활이 시작됐는데 국가에서 판사한테 컴퓨터를 준 거는 92년입니다. 91년에 시범법원인 남부법원에 그 PC를 줬지만은 전국 단위로 PC를 준 거는 그 92년도에 법관들에게 PC를 줬습니다. 88년부터 제가 PC를 만졌는데 학원 다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택했던 방법이 아날로그 컴퓨터 잡지를 오려 갖고 6개월이 모이면 잘라서 유용한 기사만 추려서
2, 3천 페이지를 이렇게 압축을 하면 500페이지가 되고 목차를 새기고 밑에 넘버링을 해서 다시 재본을 하면은 이런 두꺼운 책이 되는데 그거를 1년에 2권씩 만들어서 나머지 하반기에 5, 6회독을 해서 그 무식한 어떤 현행성 유지 공부 방법을 15년 이상을 제가 지속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그 구글 알림이 같은 그 구글 신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무엇라도 뿌리를 뽑는 그런 어떤 생각이 되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저보고 어떻게 판사님은 글을 그래 쉽게 쓰느냐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딴 비법이 없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평소에 꾸준한 독서를 하고 사색과 명상을 하고 평소에 미천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작성할 때는 워드 프로세서를 열어서 에버노트랑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가져오고 맞춤법 프로그램으로 자동 체크를 하고 사진이 그 10메가 이상 그 너무 용량이 많은 거는 리사이즈 프로그램으로 그 문서에 들어가게 딱 줄여주고 그렇게 해서 편집도 자동으로 하고 공유 전파해서 꾸준하게 실천하는 거다.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 버는 게 행복의 전부 다가 아니고 자기가 벽돌처럼 쌓아온 지나간 과거 흔적에서 아름다운 순간들을 사진이나 기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거를 이래 읽어보면 저절로 미소가 떠오르죠. 그런 것도 요새 유행하는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글을 잘 쓰는 거는 생각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평소에 미친 듯이 책에 빠지고 하루에 한 줄이라도 자기만의 글을 짓고 명상과 사고 실험을 하고 초절정 고수한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묻고 배우는 거. 제가 생각한 이 생각 근육의 알파와 오메가는 이 네 가지를 뛰어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거 외에 로얄 로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근육을 가지고 실천한 레퍼런스를 여러분들이 입이 딱 벌어지겠지만 다음 장표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창원법원장, 부산법원장, 법원도서관장, 기관장을 합계 4년을 제가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부 통신문을 이메일로 보내고 400쪽이 모이면 PDF로 엮어서 이와 같이 책으로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한 결과본인데 4년간 제가 구슬로 타이핑한 총 페이지가 7,800쪽입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저 혼자 힘으로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하면 강민구 판사가 비하인드 그룹, 엄브렐라 그룹 비선 조직이 있어서 여러 사람을 쥐어짜서 성과를 낸다고 했는데 그 비선 조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강민구 개인하고 스마트폰과 저의 노트북, 랩탑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그게 제 비선 조직이죠. 그 오해가 안 풀리다가 작년 가을에 제가 다른 분을 위해서 6권의 전자책을 편찬해 줬는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사 그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통신문은 이런 프로세스로 작성했음을 여러분들에게 혹시 나중에 팀 리더나 기관장이 됐을 때 그런 작업이 필요한 분들 참고하라고 이와 같이 PPT에 플로 차트로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 이 강의록은
이 강의 끝나고 교무조교인 이재용 선생님한테 이 파일을 전부 다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손에 갈 거니까 이거를 출력하면 120쪽의 단행본이 됩니다. 굳이 제가 슬라이드를 스티브 잡스처럼 그림으로 그 임팩트 있는 쪽으로 그래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굳이 텍스트 베이스로 만든 이유는 여러분한테 한 꼭지라도 더 남는 기록으로 노트로 주고 싶어서 이와 같이 방대한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법학도이고 문과생이었지만은 판사 인간 되고 제 앞가림을 한 그 1990년대 이후에 이런 이공계 서적을 미친 듯이 4,500권을 읽었는데 그러면 자 이런 대중과학 책을 판사가 읽으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오해를 하는데 사건을 하다 보면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됩니다. 사고에 어떤 정밀성도 있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그 자연과학이나 공학책을 많이 봄으로써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지혜를 저절로 제가 키웠기 때문에 우리 문과 쪽 그 학생들이 부족한 사람들의 어떤 사고 체계를 세우는 데는 이런 대중과학 서적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그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하고 그 부인이 쓴 코스모스 그 이유든가 하여튼 코스모스 시리즈 1권하고 그다음에 부인이 쓰는 그 코스모스 2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전체 얼개가 있고 그다음에 엘리건트 유니버스라고 그 끈이론을 중심으로 우주 이론에 대해서 소상하게 물리학자가 쓴 아주 쉬운 함수가 하나도 안 나온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두 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파일들을 여러분한테 오늘 다 주려고 갖고 왔는데 법제처장을 하신 송정희 처장님이 이런 책들을 냈고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유상으로 판매돼서 파일을 줄 수가 없고 이 음악 편지하고 글자치는 제가 파일로 제가 오늘 끝나면 다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겁니다. 이 음악 편지하고 글자치를 제가 편집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인데 잠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윤성근 전 남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님은 1월 11일 날 하늘의 별이 돼서 고인이 됐는데 워낙 이 사연이 있는 거라서 짧은 영상을 잠깐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그 동영상 화면 빈 화면 보이십니까? 그럼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보입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보셨는지 이게 그 제가 작년 11월 14일 윤 부장판사 큰아들 결혼식에 갔다가 뼈만 남은 혼주의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연수원 동기생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때 진짜 목숨을 거는 자세로 언제 눈을 감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에 재판이 없는 휴정주라서 48시간 만에 제가 구글 신을 불러서 매일경제, 한국경제에 평소에 그분이 이래 종패처럼 뿌려놓는 칼럼을 몽땅 다 불러내고 소팅하고 서문은 백지고 그다음에 동기생들 격려사를 단체 카톡방에서 30몇 개를 받아서 논산에 있는 디자인하는 친구랑 24시간 논스톱으로 클라우드 작업을 해갖고 딱 48시간 만에 출력하면 책이 되는 형태의 PDF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그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책을 PDF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책 화면 보입니까? 책 보이죠? 입니다. 예, 이 책인데 그 이게 이제 보면은 서문이 인사말이 없습니다. 서문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양반이 아파서 구술도 못하고 그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차에 가서 이제 이 목차가 있는데 목차를 누르면 본문으로 이렇게 점프가 바로바로 됩니다. 이렇게 목차 바로 가게 하면 그 목차로 가고 이걸 누르면 전자책이니까요. 전통적인 책갈피를 그 숨은 코딩으로 다 숨겨놔 갖고 이와 같이 쫙쫙쫙 책이 넘어가게끔 그랬는데 너무 쉽게 썼기 때문에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 있으면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자책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다시 PPT로 갑니다. PPT로 가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책 이야기를 제가 했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전자책으로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릴 건데 이분들 책을 만들고 나서 제가 논문집 33년 모은 거, 정문적답 모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글 모은 거, 전자 게시판 22년간 쓴 거, 이게 전부 3,600쪽입니다. 전자책으로 국민 모두에게 공짜로 지금 공개하고 있는 책이고, 넘어가고, 인문계 쪽에서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삶의 질이 되는 좋은 책, 요거를 올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이 구간들인데 여기 있는 요 책들을 여러분들이 꼭 대출을 받든지 구입을 해서 읽어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새록새록 근육이 강력해지는 것을 느낄 거니까 요 책을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PPT 파일을 보고 이 책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사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는 한 권 더 있는데 칸이 적어서 유발 하라리 21세기의 21가지 재헌하는 거는 지금 빼놨는데 이 세 권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네 권의 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스케일 큰 인류사를 알 수가 있죠. 물론 학설이고 특히 총균세에 대해서는 문명의 발전을 인간의 능력보다 환경이 좀 많이 좌우한다는 그런 주관적인 견해라서 반대 견해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SNS만 해도 뭐몇 시간을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1인 방송국이다. 1인 방송국이라서 적절하게 잘 효율적으로 쓰면 된다.
그래서 SNS의 밑바탕에는 고수는 고수끼리 모인다. 그 다음에 적선지가 필요 여경, 자기도 주어야지 눈팅만 해서 무슨 좋은 정보를 얻겠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SNS가 서구의 거대 IT 기업에서 나왔지만은 그 밑바탕은 결국은 이 동양 철학이 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 SNS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각을 나누고 자랑질하고 비즈니스하고 정치, 종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취미, 전문 분야, 남들이 하니까 뒤따라 가거나 고독감을 중화시키거나 글쓰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경우나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시대의 흐름 같아요. 너무 이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현실적인 효용은 이게 전부 아까 것도 그렇고 레퍼런스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나오는 건 강민구 혼자의 독자적인 생각입니다. 킬링타임 하기도 좋고 고수를 쉽게 만난다. 다양한 정보를 흡수한다. 취미 공유한다. 홍보, 개인을 알릴 수가 있다. 일종의 자랑질을 통해서 각자의 존재감을 인식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SNS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칙을 딱 지켜야 되죠. 딱 뱉는 순간 자기가 지어도 누군가는 스크린샷을 떴기 때문에 이거를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밀사항은 조심하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카톡질하면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줄 이상 가는 거는 에버노트나 워드에서 글을 적어서 퇴고한 후에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 매경에서 제 글을 보고 저한테 만들다고 말도 안 하면서 이렇게 카드 유스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스마트폰 기능을 인지하고 정보 선택을 주도하고 콘텐츠 창조를 실현해서 철저한 자기 검열과 신중한 의사소통. 그래서 디지털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자. 시대의 흐름이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하는 거고, 주의할 친구 이건 여기 상세히 적어놨는데 어제 저는 정말 제 폰이 완전히 틀릴 뻔했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제가 아는 분이 시간 있어라고 딱 이렇게 그게 왔어요. 메신저로. 나 일산인데 왜 그래? 그래서 나 메신저 잘 안 하니까 전화해 해갖고 내 전화번호를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메일을 달라 그래요. 그래 구글 지메일을 주니까 갑자기 아니 지메일 말고 네이버 메일 번호를 찍어 달라 그래서 그나마 거기서 멈추어야 되는데 네이버 메일을 주니까 네이버 메일로 딱 들어온 게 뭔가 하면 북한의 코로나 현황 .g 파일입니다. 핸드폰 PC로 접근 안 했는데 제가 그래 그거를 미리 보기를 해보니까 확장자가 EXE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내가 얘들한테 부비 트랩에 걸려가기 직전이고 내가 바로 지우고 그, 메신저를 했는 분을 원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거기 전화해서 네가 이거 메신저 보낸 거 맞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메신저가 해킹이 돼서 주위에서 여러 사람이 지금 PC가 아주 다 깨지고 폰이 깨진다고 어떡할까요? 그래서 이보시오. 그러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페이스북에다가 해킹 신고도 하고 최소한 자기 폰북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번호로 단체 문자로 메신저 받지 말라고 해줘야지 태무시험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5분 정도 지나니까 제 네이버 메일에 대해서 어떻게 암호를 자기들이 그 사이에 틀었는지 싱가포르 IP 어드레스에서 수만 통의 악성 메일이 마치 제가 보내는 것처럼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퍼진다고 네이버 본사에서 내 메일을 블락을 걸었다고 네이버 쪽에 들어가니까 기아의 메일이 틀려서 IP가 싱가포르에서 악성 메일이 들어와서 이거를 우리가 막고 있다고 해서 제가 식겁을 먹고 그거를 암호를 바꾸고 어제 수습을 했는데 여러분들 요새
보이스피싱 내지 해킹이 너무나 진화해서 저도 갔다가 어제 마지막 순간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물론 액정이 깨졌어, 아빠 뭐 친구 뭐 딴 번호로 걸어, 그거는 고전적이지만 진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SNS에 조심해야 될 거 여기 다 읽어보시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 리더나 최종 리더가 되면 이런 리더십을 좀 발휘해 달라는 거죠. 솔선수범, 성공후사, 감성소통. 이거를 하우스 오브 리더십이라고 제가 부산 법원장 하면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서 법원 도서관장 할 때 내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읽어보면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재판을 34년 해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뿌린 대로 거두고 적선지가 필요여경,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인데, 우스갯소리를 하면 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님, 제가 돈 때문에 이 소송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절규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재판하는 게 아니다라고 떠드는 사람 치고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분합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법정에서 부처님하고 예수님을 들먹거리는 사람 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피고가 알고 원고인 자기가 이렇게 안다고 가슴을 치고 절규를 해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대답을 이래 줍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상대편이 알지만 판사는 모른다. 왜? 과거로 내가 타임머신이 없어서 당신들이 계약할 때 말로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입회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입증을 해라, 입증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기만 억울하다 그러는데 그런 거를 수많은 거를 제가 판단해 왔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정말 간상을 보는 사람 정도로 딱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거짓말 할 건가 거짓말 안 할 건가가 이제 진동이 온다 그럴까,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말이지만은 정말 여러분은 평생 가도 안 보는 사람들을 재판을 하면서 수도 없이 봤는데 그 사람들의 행태나 사건의 판결 결론에서 느끼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본 삶의 정도의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인 윤석철 박사님, 이 양반은 전자공학 박사도 딴 분입니다. 양 분야를 융합적으로 사시는 분인데, 너 죽고 나 살고 빈 나댕 같은 삶의 모형, 너는 살고 나는 죽어도 감수하고,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분, 너는 죽어도 좋고 나만 살아야 되고 에고이스트들, 그다음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죽고 같이 살자, 그런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될 건전한 시민들이, 이 비율이 많은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삶의 정도는 여기 보시면은 생존 경쟁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삶을 떳떳이 살아가는 것을 삶의 정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마리의 깨구리 모형이 있는데, 우물안 깨구리 모형이 있고,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 현상에 주저앉는 모형, 그다음 네버 에버 기브업, 불굴의 정신의 깨구리. 항세가 깨구리를 잡수려고 목에 넣었는데 끝까지 목을 조르니까 항세가 결국은 깨구리를 놔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굴의 자세, 이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좀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박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상자 밖으로 나오고 상자 밖에서 생각하고 여러 개의 상자를 가지고 놀자 하는 것이 아웃 오브 박스 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운다면 책방에 주말마다 많이 데리고 가기를 부탁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손잡고 초등학교, 중학교 서점에 일주일에 4 내지 6시간을 익사시켜야 된다. 제가 딸 둘과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년까지는 주말마다 이렇게 책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가 난리를 쳐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메타버스 가면 엄청나게 뭐 대단한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매체에서 엄청 띄워주죠. 당연히 알아야 하고 곧 다가온다는 미래로 포장하고 있죠. 근데 이 메타버스가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그 서비스랑 큰 차이 없고 VR 기술에 편성해서 이렇게 떠들지만 진정한 혁신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직은 의미 없는 인위적인 혁신이 메타버스고 진정한 신기술이라고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벤처나 스타트업 하는 메타버스 기술업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식견에서 볼 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테라, 루나, 코인 여기 지금 수강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거기 혹시 돈 투자한 사람 좀 있지 않아요? 그거 지금 완전히 그거는 20%씩 떼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와 비슷한 폰지 사기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말이 깨어지게 돼가 있는데 외국의 큰 손들은 초기에 그거를 해갖고 100배, 1000배를 부풀리가 나갔는데 그 돈이 생산성 있는 활동이 아니고 다른 소액 투자자들 돈을 모아서 찾아갖고 나간 거죠. 그래 20만 이상의 피해자가 있다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 답답해요.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구조를 딱 들어보니까 사기인데 뭘 믿고 거기다 돈을 몇 억씩 그래 들이박습니까? 자기 위험 부담이니까 국가에서 책임도 안 질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파운드 두 사람한테 승소 판결이 있어도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고 회사도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한국 회사는 다 폐쇄했고 재산이 있어야 판결이 집행이 되죠. 비트코인 있다는데 그거 벌써 다 넘겨갖고 익명화 시켜가 어디 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판결이 1000개, 10,000개 있으면 뭐합니까? 집행이 안 되는데. 휴지죠, 휴지. 바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메타버스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뇌에 뭐를 플러그를 꼽아갖고 기계랑 바로 아니면 뇌파로 바로 기계가 이렇게 유무상통하지 않는 그 기술적 특이점이 오기 이전에는 그냥 필입니다. 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메타버스. 총체적인 기술 발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냥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비판도 할 사람이 많겠죠. 하도 이걸 떠들길래 제가 이걸 적어가 그 후배한테 줬어요. 집중과 열정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 공짜는 없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변한다. 꾸준한 한결같음. 남이 하기 싫은 일도 도맡아서 해야 된다. 반짝이는 머리나 임기응변 술수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모든 일은 우회 축적. 인생의 내일이나 다음이 없고 이 순간 이 장소가 중요하다. 정말 버려야 될 거는 초치기 습관이다. 여러분들 중에 숙제나 시험 공부 초치기로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 이후에 그 바꾸세요. 그 다음에 리더의 수범, 그 다음에 타고난 머리보다 습관이 중요하고 습관도 하늘의 운과 인복이 따라야 되는데 하늘의 운과 운하고 인복도 자기가 하기에 따라 달려가 있다. 그다음 건강을 잃으면 우주가 없어진다. 생각 근육을 튼튼히 하자. 꾸준한 독서, 글쓰기, 명상, 고수와의 접촉면 유지. 그 다음에 이타심으로 적선지가 호기심, 탐구심,
열정의 등불을 켜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이런 우울증에 빠지거나 힘든 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요트나 오뚜기처럼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걸 요약하면 이 정도인데, 제 생각은 결국 이 생각 근육, 육체 근육을 조화롭게 키우자. 목숨을 버리는 각오로 임하면 안 될 것이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죠. 자살을 거꾸로 해보세요. 살자가 됩니다. 살자. 자살할 힘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은 뭘 해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회복 탄력성의 중요 요소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해봤어요. 성공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구축하자. 타인을 자기가 이용해야 될 수단으로 보지 말자. 목적으로 보자. 타인의 시선 평가에 매몰되지 말자.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나오는 공정한 감찰자의 그 개념을 머릿속에 해서 항상 자기가 신독하자. 그 다음에 진액은 과거는 데이터 덤이고 허상이다. 오지 않은 미래도 도깨비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소리가 들리는 이 순간, 이 장소, 그 점, 초 단위로, 나노 단위로 흘러가는 이 순간이 인생이다. 여러분, 과거 아무리 소환해봐야, 영상이나 사진으로 소환해봐야 내 앞에 실제 하는 게 아니고 0101 비트의 데이터입니다. 미래, 당장 옛날에 보면 문지방만 넘으면 저승이라 그랬어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집중해야 돼요. 생각 근육. 그리고 실패가 세옹지마가 된다. 그리고 실패를 하면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고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항상 세상을 우주적 스케일에서 바라보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동시에 바라보자. 힘들 때는 저 하늘의 별빛을 보고 우주 진리, 우주 역사에 관해서 명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티끌 같고 미미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자연과학, 대중과학 서적을 읽으면 이 마지막 부분은 책 읽을 때마다 소름 끼치듯이 느낍니다. 정말 인간요, 여러분들 상갓집에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머지않아 내가 저기에 영정사진의 주인공으로 와 있겠구나. 제 나이가 되면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순간에 좋은 일 많이 하고 남을 돕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각오가 저절로 생깁니다. 저는 제 개인사지만은 1963년도 제 나이 6살 때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시골 깡촌에 경북 구미 선산중학교까지 나와서 그 깡촌에서 시험 세대 마지막 세대가 돼갖고 서울에 있는 용산고등학교에 시험 봐서 올라와서 73년도에 서울에 와서 76년도에 서울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갖고 2차 원서를 써갖고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찢어갖고 조개탄 난로에 태우면서 내가 너 담임을 하고 있는 이상 절대 너를 2차를 시험 못 보게 할 거다. 학교장 직원을 나는 안 찍어준다. 그렇게 저를 떠밀어 갖고 2차 시험 치러 갔는 날 저는 한강에 나가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재수하기가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판사 되고 몇 년 지나니까 그 선생님이 조남이 건경오 선생님인데 서울대 사대 생물교육과 나온 영재였어요. 판사 되고 3, 4년 지나니까 아, 선생님이 이 모자란 강민구를 보고 서울대학교를 못 들어간 한을 품고 남은 인생을
안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고 저를 아껴서 10개월만 고생하면 그냥 해도 시험에 들어갈 건데 실수해 갖고 시험 떨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붙잡아 줬구나. 그래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잊지 않고 스승의 날이면 제가 좋아하는 하동 녹차나 기타 선물 같은 거를 한 해도 안 빠지고 30년 이상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건강하시죠? 잊고 사시라 그러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어떻게 스승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잊으면 제가 나쁜 놈이죠. 하여튼 세상은 그런 우연과 필연이 이렇게 크로스로 겹치면서 이래 있는 겁니다. 63년 6살 때 아버지를 잃어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시골 컨트리 보이가 73년도에 서울에 와서 83년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고, 그죠? 93년도에 진주지원 단독 판사가 되어서 판사로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고 2003년도에 함께하는 법정 그 책을 써서 대한민국 전자법정의 기초도를 다 놓고 하여튼 10년 단위로 제가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지금 있습니다. 이것도 엊그저께 만든 건데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변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했는 이야기가 비슷하니까 이거를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한 생존법은 지난 20년간 제가 이 디지털 생활을 하면서 정리한 글들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SNS 페이크 뉴스에 속지 않는 방법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디톡스 휴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 무지 억울한 일을 누구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음해와 비난을 당했습니다. 팩트가 그게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공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씹어서 땅에 묻으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억울했지만 다 오뚜기의 탄력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 비추어 봐서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플로우 차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면 파사현정, 사필기정이 되고야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 세상에 거칠 것이 없고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삶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 이거는 밑줄 쳐갖고 형광펜으로 여러분들이 밑줄 쳐서 읽어야 될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성공이 돈 많이 벌거나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악습이던 밤샘 조사를 제가 별의별 소리 다 듣고 2018년도 없애자고 주창해서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뽑았고 그거를 욕했던 사람이 제1호로 그 혜택을 봅디다.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제 밤샘 조사 없애자는 것에 대해서 제 실명을 가지고 저를 비난했던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제1호로 그 혜택을 봤어요. 2019년도 1월 달에 포토라인 없애자는 주장도 했는데 그것도 저를 비난하던 사람이 제1호로 혜택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70년 정도의 악습을 강민구가 2개 다 깨어 부쉈습니다. 불가능한 일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자기가 이곳에 푸른 행성에 왔음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면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엄청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세게 두드리면 더 빨리 열린다.
문이 없으면 만들면서 두드린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초절정 고수한테 온라인이나 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특질이 후배 세대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두드리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줍니다. 강민구 판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초절정 고수를 만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멘토로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면 손해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돈키호테가 독단가가 아니고 혁신가고 창조가입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아야 되는 게 돈키호테 정신입니다. 그래서 뺀질뺀질한 참기름 바른 민물장어 형식이 아니라 기록하는 자 생존하고 적선하는 자 생존하고 주머니가 적자라도 친구한테 커피 한 잔 사는 사람이 생존한다. 그런 의미의 세 가지 적자 생존. 강민구 특허입니다. 새기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서 결국 인생의 본질을 직관으로 간통하면서 정보와 파도 타기를 하고 업무 자세에 마음가짐에서 나누고 살고 손해보고 살자. 무조건 자기 혼자만 1등하면 최고다라는 1등주의의 콤플렉스를 버려야 된다. 호기심, 탐구심, 열정을 여러분들이 불꽃을 태워야 된다. 그래서 모든 보충 교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제 블로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제 블로그 한번 해볼게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인데 2018년 11월 30일에 처음 했거든요. 여기 보면 전체 보기 하면 18년 11월인데 벌써 2,700개가 쌓였고 IT 이야기, 명상 이야기, 독서, 영화 이야기, 여행 사진, 법원 재판, 소소한 이야기, 인터뷰, 기사, 녹차, 음악, 코비드-19 자료. 코비드 자료만 제가 11,000쪽을 썼다 그랬죠. 정문적답, 밤나무 검사의 음악 편지 제작 과정,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제작 과정. 정문적답에 가보면 엊그저께 5월 19일 날 제가 저희 방에 있는 재판연구관, 새로 오는 재판연구관과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는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갖고 왔고 저는 적답했는데 네이버 클로버 노트로 이거를 녹취를 해서 오탈자만 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30쪽 되는데 큰 글씨입니다. 이렇게 핸드폰에서 봐도 잘 보입니다. 정문적답집의 가장 최근 부분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마 간산 가는 격으로 제가 이래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기타 넘는 그 질문할 때는 자기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주시고 그 질문의 유형에 상관없이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조교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 멈춤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질문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더 이상 녹화를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판사님. 예,